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산모교실을 시작할게요. 저는 미지톡톡 산모교실 진행을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시간은 이제 입히기인데요. 베네 쪼그리, 모자, 속사계, 손사계, 발사계, 손수건, 양말, 턱바지, 네이, 바디슈트, 우주복 이렇게 입히기 항목에서 의류 종류를 묶어놨어요. 우리 신생아 의류에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오가닉이라는 거예요. 오가닉 소재는 화학 제품을 쓰지 않은 농장에서 추출한 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제품으로 만든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원사 실을 가지고 만든 의류를 오가닉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가닉은 되게 비싼 이유가 화학 제품의 농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에 되게 약하죠. 그래서 재배 자체가 되게 까다롭고 많이 안 돼. 대량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 대신 오가닉 소재는 우리 아이한테 좋겠죠. 화학 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의류이기 때문에 아이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의류는 이불이며 속사계, 겉사계 다 포함해서 오가닉 소재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베네 쪼그리예요. 베네 쪼그리 체크해 보시면 저희가 수량을 한 5개 정도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5개 기준으로 하고 피부가 약한 신생아한테 매우 부드러운 소재다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옷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작고 끝만 풀으면 바로 기저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고 집에서 거의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가닉 소재로 베네 쪼그리 입힙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후 어느 정도까지 쓴다고요? 보통 한 달, 1개월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그렇게 되고요. 요 팔에 보시면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손싸개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생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을 긁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손싸개의 기능을 같이 해줍니다. 되게 귀엽죠? 네, 손싸개 기능. 손싸개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4-5벌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신생아 모자예요. 모자. 우리 완전 신생아인데 완전 귀엽죠? 네. 완전히 우리 신생아인데 이런 모자가 왜 필요할까요? 네? 딸꾹질. 딸꾹질 할까봐? 네, 맞아요. 근데 신생아 모자 같은 경우는 외출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체온 조절 차원에서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땀이 아이들은 한 1시간만 푹 자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땀이 온몸에서 땀이 나고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걸어주고 바꿔주고 됩니다. 그래서 모자를 체크해 보면 한 3개 정도 준비했어요. 3개 정도. 모자 같은 거는 되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가닉 소재만 준비하면 되고 세트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여기 고리가 있어서 금방 말릴 수 있게끔 돼 있고 원단 자체도 되게 작아서 잘 말라요. 그래서 신생아 모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속사계예요. 속사계. 이거는 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다 비슷해요. 원단이나 패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오가닉 소재만 잘 준비하시면 되고, 좀 더 도톰한 거를 준비하느냐 좀 얇은 거를 준비하느냐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절에 맞게끔. 그래서 속사계는 맨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덧대 있죠. 이게 뭘까요? 머리. 여기가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아이를 처음 낳아도 그냥 알겠죠? 여기다 저는 발가락을 넣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그건 아니죠? 예, 머리예요. 이쪽에다 머리를 넣고. 속사계를 왜 잘 때 해야 될까요, 고객님? 모로반사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아이들이 모로반사 때문에 자다가 깨요. 자다가 깨고 놀래고 그러죠. 그래서 푹 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사계는 한 5개 정도 체크를 했는데, 이 역시 아이가 거의 옷 대신 주로 베네 쪼그리만 입히고 거의 속사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모유 수유하다가 아니면 분유 먹다가 많이 흘리고
뭐 조금씩 토하고 그러면 다 젖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다 축축해집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있어야지 빨리 빨고 하고요. 아이가 좀 자랐어요. 3개월이 됐고 뭐 100일 이후가 됐다 하면 속삭이를 계속 안 해도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베개가 촉촉하게 젖으니까 베개 위에다가 해서 요거만 갈아주면 베개를 안 빨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 같은 거 위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방수요 같은 거 아래다가 쿠션 차원에서 해주셔도 되고, 여러모로 쓰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한 5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싸개는.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이제 손싸개라고 어플에 나와 있을 거예요. 손싸개는 우리가 손싸개랑 발싸개를 한번 같이 갈 거예요. 딱 보면 어떤 게 손싸개고 어떤 게 발싸개인지 알겠죠? 예, 굳이 설명 안 해도, 예, 요게 밑으로 돼 있죠? 이게 발싸개죠. 예, 요 손싸개죠. 예. 역시 체온 조절 차원에서, 예, 굳이 외출을 안 하더라도 집에 있다가도 체온 조절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여름에 태어나면은 여러모로 체온 조절을 굳이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체온이 금방 뺏기는 환절기 때라든지 추울 때는 잠깐 뭐 노출을 시켜놔도 체온이 금방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싸개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손싸개는 역시 베네 쪼그리에 달려있는 손싸개가 없이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럼 손을 보호해 줘야 되고 얼굴을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싸개를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많이 준비가 안 돼요.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 색깔별로 있을 필요도 없고, 아무래도 손싸개는 3개, 발싸개는 한 2개 정도만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세트로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모자랑 손싸개, 발싸개 이렇게 세트로 있거나 패턴도 세트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2-3세트 준비하시면 되고, 거기서 필요한 베네 쪼그리만 한두 개 더 구매하시면, 그러면은 신생아 기본 의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이 뭐죠? 가제 손수건 보이나요? 가제 손수건. 우리 손수건은 무조건 필수죠. 아이들한테는 필수죠.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30장은 거의 최소 수량입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반부 소재죠. 반부 소재. 정말 막 손수건 아예 무지도 있고요. 이렇게 패턴 예쁜 것도 있고, 나중에 손수건 우리가 자녀가 한 3개월 넘어가서 외출이 좀 잦아지고 6개월 넘어갔을 때는 목에다가, 환절기에는 목에다 패턴으로 감아서 하면 목도 보호가 되고 체온 보호도 되고 음식물 떨어진 것도 보호가 되고, 역시 베개 같은 데 잘 때, 그 다음에 카시트라든지 유모차라든지 그럴 때 한두 개씩 놔둬서 계속 닦아줄 수 있게끔 아이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 휴지나 이런 걸로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좋겠죠. 엄마가 좀 귀찮더라도 당연히 수고로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손수건이 한 30개 정도라고 체크를 했는데, 뭐 이것저것 구매하는 데서 추가로 10장씩 받으시고, 또 부족하면 좀 더 구매하시고 해서 이렇게 뜨시면 되고, 아이들이 커도 자라면서도 계속 쓰임새가 많아요. 누래지고 보기 싫어서 이제 버리는 거지, 예, 뭐 남아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 신생아 양말인데, 양말 한 2-3개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양말을 신고 걸어 다닐 때까지는 좀 돌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돌 돼도 못 걷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기는 하는데 뭐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말 자체는 그 어린 신생아 때는 굳이 필요는 없다. 있으면 한두 개나 2-3개 정도만 있으면 외출할 때 예쁜 양말을 신길 수는 있으니까 많이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턱바지 항목이에요. 다음이 엄청 귀엽죠. 네. 손수건으로 턱바지 대용을 하셔도 되고, 예, 근데 어디 외출을 하거나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전용으로 딱 이렇게 해주면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벨이 보면 이런 레이블이 다 바깥으로 되어 있죠? 예, 아이들 거. 왜 우리 택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어른들도. 아이들은 당연히 불편하니까 택이 바깥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하고, 그래서 턱바지도 역시 많이는 아니고 한 3개 정도만 필요하시게끔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옷다운 옷이 나오죠. 의류 네이죠, 네이. 네이약 바디슈트 우주복, 이제 역시 오가닉 소재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게 뭐죠? 내복이에요, 내복. 이게 네이고, 요건 뭐죠? 요건 바디슈트. 어떻게 찰떡같이 다 알아요? 어떻게? 네. 요거는 뭐예요?
네, 우주복이에요. 우주복. 붙어 있죠. 우주복은 잘 알겠죠. 우주복은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우주복. 예. 이건 이제 바디슈트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슈트. 예. 요거는 내복이죠. 말 그대로 내복은 상하이가 다 분리되어 있고 이제 옷 같아요. 예. 이제 그전에는 옷인지 뭔지 대충 둘렀는데 좀 컸으니까 이제 아이가 상하이 분리해서 내복으로 입고 좀 편하게 입는 거고, 내복 입고 외출도 많이 합니다. 아이 어렸을 때는. 그리고 바디슈트는 정말로 기저귀 관리가 편하게 돼 있죠. 예, 집에서 정말 편하게 있을 때 예, 바디슈트를 많이 입습니다. 이걸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집에서 더 이상 하의는 안 입혀도 될 정도로 예, 이렇게 기저귀를 수시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디슈트고요. 일단 우주복은 그럼 뭐냐? 우주복은 이제 하의까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슈트는 날씨가 조금이나 쌀쌀하거나 추워지면 밑에 다시 입혀야 되니까 입히고 벗겼다가 또 내복 기저귀 갈고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우주복 형식으로 또 입힐 수도 있어요. 우주복은 트임이 쫙 옆에 다 돼 있어요. 트임 보이시나요? 예, 트임이 돼 있어가지고 역시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우주복의 장점은 옆구리나 배 튀어나오는 게 튀어나올 수가 없죠.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복이나 바디슈트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움직이거나 돌면 계속 상의가 들려서 배가 노출되거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배앓이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그런 장점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3개, 그 다음에 바디슈트가 좀 잘 빨고 자주 빨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니까 요건 한 5개, 4-5개 정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주복도 2벌 정도 했는데 난 이게 제일 편해 하시면 몇 개 더 구매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대량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한 2-3개, 3-4개 정도 구매하셔서 쓰다가 제일 편하고 라이프 패턴에 맞게끔 외출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만 2-3벌 더 사서 집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외출을 할 때 다른 옷 입혀서 외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히기 항목을 했어요. 체크하시고 내가 수정하고 싶다 수량을 수정하시고 다 체크하시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체크 안 하시고 다 체크한 다음에 옆에 항목을 보시면 식기기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아기 욕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식기기 항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기 욕조하고 씻을 때 필요한 탕 온도계나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크림, 뭐 수딩크림, 발진크림, 그다음에 유아용 세제나 섬유 유연제, 그다음에 뭐 살균제, 아이 세탁망, 그다음에 기저귀라든지 청기저귀, 쓰레기통, 손톱깎이, 뭐 면봉 이런 것들을 위생 종류로 묶어가지고 식기기로 만들었어요. 식기기 항목 첫 번째는 아기 욕조인데, 아기 욕조는 이 제품이 슈너글이라고 많이 나가는 제품이죠. 뒤에 보시면 쿠션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앉아도 척추에 아직 힘이 없어도 잘 앉아 있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씻는 동안 오랫동안 식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앉혀놓고 씻고 일로 옮겨가지고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해놓으면 가장 좋아요. 예, 왜냐면 처음에 다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아주 완벽하게 케어를 못 하잖아요. 예, 목욕할 때 같이 다 젖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또 받고 기다렸다가 또 받고 하면 힘드니까 2개 정도 준비하면 목욕용, 헹굼용 준비하면 가장 완벽하고 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온도가 아이 목욕시키는 온도가 한 몇 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몇 도 정도가 적당? 38도, 또 40도. 그 사진 그런 거 좋아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저 인스타그램 올리시면 이따가 선물 드립니다. 가시 전에 인스타그램 다 올려주시고. 네, 38도, 40도, 또 몇 도요? 몰라요? 네, 맞아요. 잘 모르시죠? 당연히 잘 모르죠. 예. 38도에서 40도 사이. 맞아요. 38도에서 40도 사이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탕 온도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손으로 하거나 팔꿈치 온도 돼서 따뜻하면 그게 맞다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탕 온도계를 씁니다. 탕 온도계를, 이런 탕 온도계는 뭐 아주 저렴해요. 예. 요거 탕 온도계 2개 정도 사놓으면 그냥 딱 넣어놓으면, 그쵸? 바로 식힐 수가 있고,
온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더운 물을 좀 더 보충해 가지고 따뜻하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탕 온도계를 우리는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과학적으로 키우자고 데이터를 딱 보고 정확하게 예, 그렇게 탕 온도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비 샴푸. 우리 아이들은 여기 샴푸하고 바디워시가 이렇게 있어요. 예, 브랜드마다 샴푸도 있고 바디워시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 모발이 많이 없죠. 모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헤어 제품을 따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거의 이런 올인원 제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올인원 제품은 샴푸 플러스 바디워시까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는 올인원 제품으로 쓰는데, 이런 샴푸나 로션 같은 것들은 무향이 좋겠죠. 향이 진한 건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천연 소재, 천연 유래 소재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천연 유래 소재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구매하시면 아이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모발이 생기고 늘어나고 하면 모발 전용, 모발에만 영양분을 더 줄 수 있는 샴푸를 따로 쓰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그때부터는 샴푸를 따로 구매하고 바디 워시를 따로 구매를 해서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향이나 써보시고 맞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디워시를 해서 씻어요.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해요. 그러면 바로 목욕 타올하고 아기 타올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욕 타올은 이렇게 큰 사이즈가 그냥 목욕 타올이에요. 그리고 아기 타올, 일반 타올은 아기 타올이라고 하는데 그냥 작은 사이즈죠. 네, 아기 타올. 그래서 엄마 아빠가 쓰는, 아빠 엄마가 외출하고 나와서 쓰고 하는 수건을 아이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이 전용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아이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기 타올을 따로 준비하고 섞어서 쓰지 않는 게 신생아 때는 좋다. 그리고 목욕하고 나오자마자 체온이 뺏길 수가 있고 수분이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큰 목욕 타올로 아이를 감싸줘서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타올 준비하고, 이런 목욕 타올은 수량이 몇 개로 체크되어 있을까요? 3개 정도. 목욕 타올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고 일단은 한 2-3개 정도 준비해 놓고, 나는 목욕 타올이 너무 편하다, 이걸 깔아놓고 이불 밑에 깔아놔도 되고 자주 쓴다, 자주 씻긴다 하면 1-2개 정도 더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기 타올은 자주 쓰죠. 정말 손 씻고 발 닦고 얼굴 세수 수시로 하니까 요거는 한 4-5개 정도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목욕을 시킨 다음에 목욕탕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바로 목욕 타올로 감싸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아예 보습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바로 로션입니다. 로션. 베이비 로션은 무향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천연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이 좋고요. 오래된 제품보다는 최근에 만든 제품이 가장 좋겠죠. 뭐 베이비 크림 로션 등은 이렇게 튜브형도 있고요, 펌프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거의 뭐 이거는 바이오더마 건데 브랜드는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브랜드 통해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 거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생아들은 피부 장벽을 좀 많이 보호를 해줘야지 좀 트지도 않고요, 가려움증도 없애겠죠. 그래서 태어난 첫날부터 이렇게 있어요. 제품 가면 완전히 신생아 태어난 날부터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쓰면 되고, 어떤 거는 6개월부터 1년부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쓰시면 돼요. 그만큼 순하고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크림으로 피부 장벽이나 보습을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로션으로. 수딩 크림이라고 다음 항목이 나오죠. 수딩 크림. 일반 로션하고 수딩 크림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수딩 크림 언제 써요? 각질, 트러블. 네, 맞아요. 수딩이 말 그대로 진정 크림이잖아요. 진정 크림. 그래서 오늘 야외 뭐 노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우리 예전에 아주 예전에 보면 뭐 야외 노출 많으면 막 오일도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아주 예전에. 요즘은 이제 팩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좀 야외 노출이 좀 많았을 경우에 수딩 크림으로 진정을 시키고 싶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트러블이 있다든지 좀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는 부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수딩 크림을 발라줘요. 수딩 크림은 온몸에 매일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와요. 작게 나와서 국지적으로만 발라주는 거고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이런 로션은 온몸에 다 두루두루 바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또 다른 거예요. 체인징 인텐시브라고 하는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그래서 기저귀 발진 크림은 보통 뭐 엉덩이 쪽 헐죠. 많이 헐고 그다음에 침 때문에 침독이 오르거나 목이나 뭐 귀나 피부에 따라 좀 다르는데 그런 곳이 갈라지고 트고 냅두면 계속 아파하잖아요. 그 부분을 병원에 갈 때까지 할 수 없으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커버를 시켜주는데 이거는 코팅력이 매우 좋아요. 이 제품은 에비시덤 그 체인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바이오더마 건데 이 제품을 한번 우리가 손등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손등 한번 줘보세요. 한번 한번 코팅을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 아이 뽀송뽀송한 엉덩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면 아이가 코팅이 돼서 더 이상 헐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거죠. 발등에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원하시면 발등에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양도 엄청 많지 않아요. 온몸에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도 보관했다가 미리미리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발라주면 병원까지 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용 세제하고 섬유 유연제 이렇게 보통 가면 세제랑 섬유 유연제 세트로 이렇게 나와요. 보면 같은 회사랑 블랑이라는 제품인데 다른 회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역시 인체에 유해한 화합물이 많이 없는 아예 없는 천연 소재 유래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말 그대로 찌꺼기가 거의 없는 거죠. 세제 찌꺼기가 거의 안 나오는 식물 유래의 제품들이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아이 옷도 오가닉이고 세제나 섬유 유연제도 식물 유래고 그럼 아이한테 트러블이 최소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도 환경 오염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 성인들은 이미 컸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아이한테 좋고 밝고 깨끗한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개씩만 갖고 오시면 되고 살균 세정제는 우리가 뭐 아이가 뭐 물고 빨고 하는 거 노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살균 세정제를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씩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세탁망인데 아이 옷이 유난히 약해요. 얇고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옷은 따로 우리가 이렇게 세탁망 작은 옷은 작은 망 큰 옷은 큰 망 이렇게 망에 넣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세탁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 있으면 좋아요. 아이가 좀 더 커지면 돌이 지나고 옷이 다양해졌을 때는 그냥 같이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세탁망을 통해 가지고 아이 옷만 따로 구분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옷이 많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사이즈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이 신생아 이제 기저귀예요. 신생아 기저귀. 기저귀는 이렇게 스텝별로 있죠. 단계별로 계월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고 기저귀도 뭐 그 산후조리원이나 또 병원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익숙한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기저귀 말고 천기저귀 항목이 있어요. 천기저귀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100% 순면 소재로 이제 만드는 게 천기저귀인데 옛날처럼 직접 빨아 쓰는 천기저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우리가 사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통풍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천기저귀보다는 통풍이 덜 되는데 우리 자녀분이 피부가 뭐 트러블이 별로 없고 대부분처럼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냥 일반 기저귀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유난히 우리 아이는
일회용 기저귀를 썼더니 뭐 습진도 많이 생기고 기저귀 발진도 많이 생기고 통풍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회용 기저귀 싹 버리고 청기 기저귀로 해줘야지 아이가 더 편안하다. 예, 그리고 청기 기저귀를 했을 때는 기저귀 커버를 따로 사서 밴드형으로 돼 있는 기저귀 커버를 같이 쓴다. 청기저귀는 필수는 아니지만 기저귀가 트러블이 생겨서 쓸 수가 없을 경우에는 청기저귀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기 비데예요. 아기 비데. 이게 뭔가 했죠, 아까부터. 아기 비데. 이 아기 비데는 이렇게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요.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도꼭지 옆으로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는 여기 머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 누워서 엉덩이를 이렇게 닦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닦는 게 제일 깨끗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편리해요. 집에 있을 때는 물로 닦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이만 안고 닦이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세면대에다 걸쳐놓고 수돗물을 틀어서 아이를 닦이면 편안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데라고 해요. 그래서 유아 비데, 또 아기 비데 검색해보면 이런 유형 비슷한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개 정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쓰레기통이죠. 기저귀 쓰레기통은 우리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쓰레기통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 모양이 동그래요? 아니죠? 기저귀 쓰레기통은 발판이 있어요. 일반 쓰레기통하고 뭐가 다르죠? 네? 영어로 하셨어요? 지금 잘 안 들리는. 안에 비닐이 있다. 네네. 안에 비닐이 있다. 우리도 그 쓰레기통에다가 종량제 비닐 넣잖아요. 아, 냄새도 잡아주고 벌레도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선물 좀 갖다 주세요. 즉석 선물. 없으면 그냥 유모차 한 대 집어오세요. 그냥 아무거나. 네. 네. 아무거나 잡히는 거 드려야죠, 뭐, 그냥. 네. 자, 설명 드릴게요. 이런, 기저귀 전용 휴지통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닐봉지가 따로 돼 있어서 이 비닐봉지만 따로 싸서 종량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저귀는 아이가 대소변을 넣잖아요. 그러면 둘둘둘 말아서 아무리 밴딩을 잘 해도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예, 일반 쓰레기통 집어넣으면 냄새가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서 계속 베란다에 밀어놓고 하는데 그럼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막 던져놓고 하는데 이런 전용, 네, 한 세트 더 주세요.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고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방금 대답하신 사모님. 네. 그리고 우리 메모왕 사모님 나와주세요. 메모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예. 이건 뭐냐면 태안이라고 프랑스에서 저희가 수입을 한 거예요. 튼살 크림이에요. 오일하고 같이 섞어서 바르면 하나도 안 틉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앞에 한번 봐주시고.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튼살 크림은 아이 출산 직전까지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출산 이후에도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예, 리커버리 돌아와야 되니까 이후에도 계속 회복 크림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20대처럼, 10대처럼. 예, 좋고요. 요 보시면 아까 안에 있는 비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게 커팅이에요. 뽑아서 커팅하고 다시 묶어서 나오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요 비닐이 아니더라도 일반 비닐로 꽂으시면 돼요. 그거는 차이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차이는 패킹이 2중, 3중으로 패킹이 돼 있어요. 뚜껑 자체가. 그래서 냄새가 덜 올라오게. 그래서 패킹이 돼 있다 하더라도 뚜껑을 열면 바로 냄새가 올라오겠죠. 근데 또 막혀 있어요, 뚜껑이. 예. 그래서 누르면 또 패킹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잠금 기임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은 기저귀를 넣으면 둥글둥글 돌아가서 막혔다가 또 열렸다가 막혔다가 이런 제품도 있고, 예,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은 냄새를 잡아주는 데 좋다. 패킹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 비닐만 따로 커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기저귀 쓰레기통은 필요하다. 한 개 정도는
보시면 되고 또 용량에 또 있어. 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검색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저귀 교환대 항목이 나와요. 하루는 방바닥에 눕혔다가 갈아주고 뭐 하루는 거실에 눕혔다가 침대에 눕혔다가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저귀 교환대가 따로 있으면은 항상 거기서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다 보는데 기저귀 교환대 모양이 요 정도 테이블 높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X반도 형식으로 철제로 되어 있어서 요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이를 눕혀서 하는데 이 제품은 침대에 아이 침대에 같이 달려있는 기저귀 교환대예요. 그래서 침대에 기저귀 교환대가 같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기저귀 교환대를 따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좀 아무래도 부피가 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 교환대를 굳이 꼭 필요하진 않다. 그냥 항상 내가 갈 수 있는 뭐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거기에다 패드 형식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패드만 깔아놓고 쓰면 된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용 이제 손톱 깎기 이제 면봉 같은 위생용품인데 손톱 깎기는 유아 전용이에요. 그래서 손톱에 우리가 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세균들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손 많이 닦는데 이게 또 엄마 아빠가 쓰는 손톱깎이를 아이한테 쓰면 아무래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아이만 쓸 수 있는 전용으로 꼭 사셔가지고 아이 손톱 발톱만 따로 꼭 요걸로 챙겨서 깎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봉이죠, 면봉. 아이가 정말 작아요. 콧구멍도 작고 귓구멍도 작고 다 작은데 엄마 아빠가 쓰는 두꺼운 거 큰 거를 쓰면 당연히 안 맞겠죠. 보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신생아 면봉이라고 써 있어요. 말 그대로 신생아를 위한 면봉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 같이 구매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좋고 그 다음에 구강 티슈죠. 구강 티슈. 아이가 엊그저께 손님이 오셨는데 아이가 치아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 나오잖아요. 치아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치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치아가 당장 안 나와도 나오기 직전에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계속 마사지 같은 개념도 해주셔야 돼요.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치아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아예 안 닦아주면 안 되죠. 그렇고 요거는 우리가 잠들었거나 외출했을 때 이제 구강 청결 멸균 티슈예요. 네, 유기농 순면 다 써 있어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죠. 네, 그렇죠. 멸균에다가 그렇죠. 구강 청결 유기농에다 순면에다가 이런 것들 외출할 때 몇 개씩만 가져가면 되죠. 잠들었을 때 외출했을 때 밖에서 쉽게 닦을 수 있는 구강 청결제다 티슈다 보시고 물티슈는 뭐 박스로 구매하셔서 수시로 써야 되겠죠. 물티슈 당연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량에 따로 픽스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계속 구매하시면 되고요. 콧물 흡입기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코가 막혀 있어요. 그럼 머리가 띵해져. 삼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코에 있는 콧물을 흡입을 해주는 뭐 수동형도 있고 자동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콧물 흡입 병원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이비인후과에서 콧물 흡입을 다 해줘요. 기계로. 그러면 당연히 호전이 빨리 되니까 그거를 집에서 미리미리 해줄 수 있는 콧물 흡입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식기기 항목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먹이기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기 항목의 첫 번째는 우리가 젖병이죠, 젖병. 젖병에는 다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젖병은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거야 되겠죠. 당연히 플라스틱 소재가 당연히 그런 제품으로 나오고요. 뭐 더블아트나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여기 다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검색하지 않아도 이미 다 검색이 돼 있어요. 다 검증이 된 제품들이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네.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앓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배앓이를 하는데 어차피 신생아 때는 얼마 못 먹어요. 큰 거 사가지고 요만큼만 해서 신생아 때 먹이고 좀 더 크면 요만큼 넣고 좀 더 크면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아이가 배앓이를 해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때는 뭐 이렇게 150ml, 180, 160ml 작은 거 요런 걸로 해서 신생아 때 하고요. 자주 먹겠죠, 당연히. 조금씩 먹고요. 예. 그리고 크실 때 크면서 이제 160 이상 200ml 정도, 250ml, 240ml 이렇게 들어가고요. 큰 거는 240에서 300ml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270까지 표시가 되는 거의 300ml까지 많이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컸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그에 맞게끔 단계별로 해야 되고요. 젖꼭지 역시 세트로 구매가 되어 있지만 따로 구매를 해서 젖꼭지는 스텝 단계별로 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Y컷 되는 것들이 빠는 힘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너무 넘쳐나게 나오지 않게끔 단계별로 써 있어요. 0개월, 1개월, 뭐 3개월 다 써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보다 좀 적은 걸 사면 되고요. 양이 너무 적게 힘들다 그러면 좀 더 Y컷이 잘 되어 있는 걸 하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걸 맞춰서 하면 되고요. 구매하실 때 물어보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걸 또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같이 세척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쓰는 일반 세척용, 설거지용 브러쉬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젖병 브러쉬, 젖꼭지 브러쉬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요거는 그냥 누가 봐도 젖병 브러쉬죠. 요거는 누가 봐도 젖꼭지 브러쉬예요. 예. 요런 걸로 전용으로, 요거는 엄마 아빠 텀블러 닦지 마시고요. 요거는 꼭 자녀 거, 아이 것만 닦아주면 된다. 요런 전용이 있으니까 하나만 구매하시면은 잘 만들었어요. 되게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닦는데 당연히 세제가 들어가야 되죠. 세제가 다음 항목에 나올 거예요. 아무 세제 쓰지 마시고요. 가시면 젖병 세정제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젖병 세정제 무향이라고 써 있고요. 네, 뭐 720ml인데요. 대부분 이제 뭐 정수제나 이런 거, 네, 천연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의 찌꺼기가 없는 그런 천연 유래의 세정제입니다. 요거를 써서 브러쉬 통해서 세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세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젖병을 깨끗하게 잘 닦았어요. 네, 여러 개를 구매를 하셔야 되죠. 젖병도 말릴 때 여기 이게 젖병 건조대입니다. 네, 건조대. 네, 이건 뭐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꽂아야 될 것 같죠? 딱 보니까,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고 물기가 다 빠지면 요 한 번 더 우리가 소독이라는 걸 해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많이 보셨죠? 네, 소독기. 그래서 세정하자마자 물기가 있는 걸 바로 넣어서 물기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온 소독이기 때문에 다 말리고 건조를 다 한 다음에 그때 집어넣어서 소독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물고 빨고 하는 뭐 딸랑이나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되고, 네, 아이들이 뭐 수저 같은 거 직접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소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소독기를 사용하더라도 나는 물에 삶는 게 좋아 해서 삶는 경우, 이렇게 뜨겁죠? 뜨거우니까 이렇게 꺼내야 되죠.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는 삶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젖병 집게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소독기 한번 볼게요. 소독기는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이중이에요.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층별로 칸칸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젖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넣어서 계속 소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오래 씁니다. 오래 써요. 아이가 이유식을 하더라도 분유를 계속 먹거든요. 분유통을 쓰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하니까 싱크대 주변에 놓으셔도 되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엔 유축기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스펙트라 듀얼S라고 하는 제품인데 모유 수유를 하는데 양쪽에
골고루 모유 수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면 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축기는 필요하시면 원활하게 잘 모유 수유가 되면 상관이 없고요. 필요하시면 이렇게 자동형 수동형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조유가 되고요. 모유 이제 역류방류 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이제 위생적이고 제품이 좀 좋습니다. 그런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는 양쪽 수유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니까 필요하시면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유 저장팩이라고 있어요. 다음 항목은, 네, 이건 마더케이 제품인데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팩을 통해 가지고 모유를 저장을 하고요. 일회용 팩인데 한번 쓰고 이제 버리는 거겠죠. 200ml까지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최대 200ml까지 체크가 돼 있어요. 온지도 돼 있죠. 7온지까지. 예,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냉장실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고, 외출할 때 꺼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하나 정도만 구매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자녀를 수유할 때 보면, 아기를 수유할 때 보면은 좀 오랜 시간에 1, 2분 만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 막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했을 때 이렇게 수유 쿠션이라는 게 나와요. 참 누가 개발한지 몰라도 잘 만들었죠, 그냥. 예. 그래서 앉아서 수유를 할 경우에 이렇게 받쳐주면 자녀를 이렇게 안고 편안하게 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또 아니면 뒤에 찍찍이로 붙어 있고 메모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유 쿠션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드형으로 딱 누가 봐도 아이가 편안할 것 같죠. 그냥 되게 가볍고, 예,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앉혀서 수유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좀 팔이나 어깨나 허리나 또 아이도 불편하지 않고 엄마도 불편하지 않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항목이 이제 분유예요. 분유. 분유는 우리가 워낙 많은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모 아기가 같이 있을 최초의 시기가 병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이잖아요. 그때 어떤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다른 거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 먹어보고 괜찮은 걸 또 이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 수입 분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수입 분유 많이 있는데 그거를 또 나오셔가지고 직접 고르시면 되니까,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브랜드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텝별로 단계별로 있죠. 단계별로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식탁 의자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식탁 의자. 이거 혹시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어떻게 다 알아요? 정말 잘하시네. 네, 스토케 트립트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성인들까지 탈 수 있어요. 성인 170kg까지 탈 수 있다고 하고, 예,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서 엉덩이 높이하고 발받침 높이도 다르고, 그렇죠? 시판 위치도 분리가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체형 교정에 좋고, 예, 오랫도록 쓸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또 다른 제품들은 바퀴가 달려가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서 뭐 놀이할 수도 있고, 졸리면 바로 누워서, 예, 바운스 역할도 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도 하는데, 일단 식탁 의자는 자녀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되겠죠. 아마 모유 수유만 하고 할 때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식탁 의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식사하는 시간, 식사하는 버릇, 식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식사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테이블에서 자연적으로 나중에 크면 트레이를 빼고 엄마 아빠가 먹는 식탁에 자기 의자를 가져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분리해서 그 시간에는 식사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 의자를 따로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우리가 먹이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네.